남편 사별 이건 단순한 운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사주에 구조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한 여성분의 사연입니다. 병오년 기해월 갑오일 경오시 여자 사주. 명식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은 명확하다. 바로 지지의 오화가 3개 중첩된 화기 과다 구조이다. 여기에 연주 병오까지 더해지면서 화의 세력은 단순한 강함을 넘어 과열 상태에 이른다. 일간 갑목은 이러한 화기 속에서 지속적으로 설기되며 생조보다는 소모가 반복되는 구조이다. 이 사주는 겉으로는 활발하고 표현력이 강해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기운이 지속적으로 빠져나가며 균형이 무너지는 형태를 가진다. 연주 병오는 이 사주의 출발점이다. 병오 자체가 강한 화기이며 인호술 화국의 중심에 해당한다. 이 명식은 이미 인호술 조합의 성향을 내포하고 있어 화의 기운이 구조적으로 강하게 형성되어 있다. 불임사 음령관법을 기준으로 오화는 상문지 작동에 위치한다. 상문지는 단절, 상실, 죽음 인연이 작동하는 자리이다. 따라서 연주부터 이미 화기령 성향과 단절 인자가 배경으로 깔려있는 구조이다. 이 병오의 화는 단순한 밝음이 아니라 감정이 과열되고 인연이 극단으로 흐르는 성질을 가지며 조상궁에서부터 이러한 흐름이 이어진다. 월주 기해는 이 사주의 유일한 균형점이자 핵심 축이다. 해수는 갑목에게 인수로 작용하여 생명력을 유지시키고 과도한 화기를 식혀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음령관법 기준에서는 해수가 원망지에 해당한다. 원망지는 감정이 풀리지 않고 축적되는 자리이며 한이 맺히는 구조이다. 즉 이 사주는 외부적으로는 강하게 표현되지만 내부적으로는 풀리지 않는 감정이 지속적으로 쌓이는 구조를 가진다. 이 해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동안 전체 균형이 유지되었지만 동시에 감정이 정리되지 않고 남아있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특히 이 사주에서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한 을사년을 보면 사화가 들어오면서 월지 해수와 사해충이 발생한다. 이 사해충은 단순한 충이 아니라 이 명식에서 유일한 균형점이었던 해수의 기능을 직접적으로 무너뜨리는 작용이다. 즉 해수가 가지고 있던 화기 제어 기능과 감정 완충 기능이 동시에 붕괴된다. 이로 인해 화기는 더욱 폭주하게 되고 감정은 더 이상 완충되지 못한 채 극단으로 치닫게 된다. 따라서 을사년은 이 사주에서 단순한 변동이 아니라 구조 자체가 무너지는 임계점으로 작용한다. 일주 갑오는 이 사주의 중심 작용점이다. 갑목이 오화 위에 앉아있는 구조는 식상 위에 앉은 형국으로 표현력과 자존심이 매우 강한 형태이다. 그러나 이 오화 역시 상문지에 해당하며 지지에는 오호 자형살이 형성되어 있다. 자형은 스스로를 해치는 구조로 감정이 내부에서 반복 충돌하며 소모되는 형태이다. 즉 외부 문제 이전에 내부에서 이미 감정이 과열되고 충돌하는 구조이다. 여기에 천간에서는 갑경충이 형성되어 자아와 관성 남편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이 부분에서 상관이 많은 여자 사주의 특징이 그대로 드러난다. 상관은 본질적으로 관성을 극하는 기운이다. 따라서 상관이 강한 여성은 배우자를 억누르거나 통제하려는 성향이 나타나기 쉽다. 말이 직설적이고 감정 표현이 강하며 상대를 쉽게 인정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 또한 간섭을 싫어하고 스스로 주도권을 잡으려는 성향이 강하다. 이 사주에서는 이러한 상관의 성질이 단순한 성향을 넘어서 화기령과 결합된 감정 구조로 나타난다. 즉 단순히 강한 것이 아니라 감정이 극단으로 흐르며 관계에서 충돌을 반복하는 형태이다. 시주 경오는 배우자 인연의 실질적인 자리이다. 경금은 갑목에게 관성으로서 남편을 의미하지만 이 경금은 오화 세계에 둘러싸여 있다. 이는 단순히 관성이 약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압박받고 소모되는 구조이다. 상문지에 놓인 오화들이 화기령 성향으로 작용하면서 관성은 안정적으로 자리 잡지 못한다. 여기에 갑경충까지 더해지면서 배우자와의 관계는 긴장과 충돌을 기본으로 하게 된다. 이 사주에서 실제 사건이 발생한 시기를 보면 더욱 명확해진다. 원국 자체가 병오인데 운에서 다시 병오가 들어오면 이는 단순 반복이 아니라 화기 중첩 폭발 구조이다. 이미 강한 불 위에 다시 불을 얻는 형국이다. 또한 을사년은 인호술 화국을 완성시키는 흐름이며 동시에 망신살이 강하게 작동하는 시기이다. 실무적으로 이 망신살은 배우자 문제, 특히 사별이나 큰 사건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다. 실제로 이 여성은 을사년의 남편을 사별하였다. 육효로 확인한 결과 역시 동일한 흐름을 보여준다. 이 여인이 뽑은 괴는 산수몽 삼효동이다. 몽괴는 미혹, 혼란, 원인을 알 수 없는 막힘을 의미하며 이는 이 사주의 내면 상태와 정확히 일치한다. 특히 3효 5화 형제효가 동한 것은 핵심이다. 형제효는 기운을 소모시키는 존재이며 5화는 화기령 코드이다.
주자까지 더해져 감정과 신경, 열증으로 작용한다. 이는 감정성 기운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동효는 변하여 축토 자손효가 되고 괴 전체에 자손효가 다수 등장한다. 자손효는 관귀를 극하는 성질을 가진다. 즉 이 괴는 관귀를 단순히 억제하는 수준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소멸시키는 구조이다. 관귀자수는 동효 오화와 충을 받고 자손효들에게 극을 당하며 일진에서는 인묘된다. 이는 육효에서 관귀 기능이 소멸 단계에 들어간 상태로 해석된다. 이러한 사주 구조와 육효 구조가 동시에 작용하면서 실제로 을사년에 사별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명식 내부의 구조와 운의 흐름, 그리고 육효의 징후가 일치하면서 나타난 결과이다. 현재 이 여인이 힘든 이유 또한 구조적으로 설명된다. 화기가 과다한 사주에 다시 병원연이 들어오면서 심신의 과열 상태가 심화되었다. 간목은 강한 화기 속에서 지속적으로 타오르며 소모되고 이는 정신적 피로와 신경계 약화로 이어진다. 실제로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은 이 구조와 정확히 일치한다. 이 사주는 단순히 사건의 충격 때문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감정과 신경이 소모되는 체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 힘들게 작용한다. 이 여성은 말합니다. 왜 하필 저에게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하지만 우리가 꼭 사주를 몰라도 한 가지는 느낄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이유를 알 수 없는 일들이, 설명되지 않는 아픔들이 어느 순간 우리 삶에 찾아온다는 것. 혹시 지금 이유 없이 힘든 시간을 지나고 계신다면 너무 스스로를 탓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모든 일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를 버티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라는 작은 위로로 남기를 바랍니다. 불임사는 그런 마음을 함께 바라보는 곳입니다. 불임사.